2019년도 시행 서울교통공사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9년도 기출문제는 문항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문항을 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철도 차량 개조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철도 차량의 개조 순서가 어떻게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K씨가 철도 차량 개조를 신청하기 위해 자료를 살펴봤을 때 이를 통해 알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철도 차량 개조에 관한 자료, 어떤 약관, 그 다음에 어떤 규칙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는 보통은 그 소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제목 위주로 봐주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해당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은 소제목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맞기는 맞아요. 됐죠? 안 그러면은 이 글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글 자체는 되게 딱딱하고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는 있지만 굉장히 딱딱합니다. A는 B야, A는 C야, A는 D야. B는 C야, B는 D야.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나오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소제목 위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소제목 밑에 딸려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죠. 자, 다음은 철도 차량 개조 관한 글. 자, 보겠습니다. 개요. 철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철도 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조 승인을 받아야 한대요. 그죠? 개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는 선택지를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은 철도 차량의 개조 순서. 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구성을 알아야 그래도 이런 느낌이구나 할 수 있거든요. 1번 개조 신청, 사전 기술 검토, 개조 승인. 그 다음에 2번에 개조 신청, 개조 승인, 사전 기술 검토. 그 다음에 3번은 사전 기술 검토, 개조 신청, 개조 승인. 그 다음에 승인과 신청이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신청이 마지막에 있네요. 근데 일단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승인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조 신청이 마지막으로 간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봐야 되겠지만 개조 신청이 개조 승인보다는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본다면 1번, 2번, 3번 중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됐죠? 1번, 2번, 3번 중에. 그래서 키워드는 신청이 먼저냐, 기술 검토가 먼저냐, 그 다음에 승인이 먼저냐. 그죠? 신청하고 승인은 이미 나온 것 같고요. 사전 기술 검토가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은 답이 있는데, 느낌은 답이 나오긴 하는데, 좀 확인해 보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신청이 먼저인지 아니면 사전 기술 검토가 먼저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5조의 3, 1항을 보시게 되면 철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철도 차량 개조 승인을 받으려면 서식에 따른 철도 차량 개조 승인 신청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출해야 된대요. 일정에 관한 서류, 개조 작업 서류, 기술 문서. 자, 그 다음에 개조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승인에 필요한 검사 내용,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개조 검사 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인정되는 자, 승인 검사, 적합하냐, 기술 문서를 검사한다. 합치하게 시행되는지 여부 검사,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1항에 따른 개조 승인 검사 결과 철도 차량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45호의 개조 승인 증명서에 철도 차량 개조 승인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을 발급해야 한다. 고시한다. 자, 일단 이건 것 같아요.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얘기가 사전 기술 검토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조 신청, 사전 기술 검토, 개조 승인. 단순한 문제이긴 하고 사실은 문제 아니고도 느낌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신청에 따른 그 기술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최종
적합하다 그러면 승인을 한다. 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K씨가 철도 차량 개조를 신청하기 위해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이를 통해 알 수 없는 것 이랬습니다. 됐죠? 자, 자료를 살펴봤대요. 근데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청 시에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느냐. 자,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냐라는 것은 75조의 3, 1항에 나와 있죠. 개조 대상의 철도 차량 및 수량 관련 서류부터 시작해서 개조하고자 하는 사항의 철도 차량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입증하는 기술 문서까지. 됐죠? 자, 거기까지 구비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종류 그랬습니다. 검사의 종류는 75조의 6, 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 적합성 검사, 개조 합치성 검사, 개조 형식 검사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개조 승인의 검사 기간. 자, 검사 기간. 검사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나와 있지만 기간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기간은 안 나와 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서 처리 기간. 신청서 처리 기간인 75조의 3, 2항입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개조 승인에 필요한 검사 내용 점점점해서 통지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개조 자격. 어떤 자격? 개조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75조 5에 다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딱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거를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도. 물론 좀 글도 좀 딱딱해요. 내용 자체가.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다음은 의약품의 종류별 상자수에 따른 가격표이다. 종류별 상자수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자, 줄여볼게요. 종류별 상자수로 가중치를 적용한대요. 가중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비중입니다. 비중. 가중치는 비중이에요. 이 비중을 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A부터 볼게요. 일단 전체는 100상자고요. A가 가중치가 0.3입니다. B는 0.2. C는 0.3. D는 0.2죠. 이건 뭐냐면은 가격에다가 이 가중치를 곱해갖고 평균을 낸 게 66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A의 가격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로 놔야지. A로 놓을까? 스몰 a? 이렇게?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70 곱하기 0.2. 자, 그 다음에 C는 60 곱하기 0.3. 그 다음에 D는 65 곱하기 0.2.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66 이겁니다. 가중치를 곱해갖고 평균 내는 거. 이걸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가 0.3A가 되고요. 바로 갈게요. 14, 63, 18, 13이죠. 이렇게. 자, 더하게 되면은 32, 42, 45. 이게 얼마라고요? 66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0.3A가 21이 돼야 되죠? A는 얼마예요? 70입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은 3번이 나오겠습니다. 3번. 다음입니다. 가중평균은 워낙 잘 등장하는 값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만 좀 얘기를 하자면 가중치를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거는 강의하시는 분 중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중치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체로 잘못 써도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가중치는 비중이고 그 별량, 자료에 그 해당하는 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해갖고 더하는 게 가중평균인데 가중치에 대해서 가중, 이 의미를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플러스. 가중치가 20%다 그러면은 20%를 플러스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중은 플러스가 아니라 비중입니다. 비중. 자, 그 정도 얘기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좀 복잡해요. 숫자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농도가 12%인 A 설탕물 200g, 15%인 설탕물 300g, 17%인 C 설탕물 100g이 있다. A와 B 설탕물을 합쳤어요.
그리고 300만 남기고 버렸습니다. 원래가 A하고 B를 합치면 500인데 300만 남겼다는 얘기는 60%만 남긴 거예요. 40%는 버리고. 자, 여기에 C의 설탕물을 합친 후 다시 300g만 남기고 버렸대요. 됐죠? C의 설탕물 합치고 다시 300g. 그러면은 400g 중에 100g을 또 버린 겁니다. 그죠? 자, 이때 마지막 300g 설탕물에 녹아있는 설탕의 질량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농도를 찾으면 되는 거죠. 농도입니다. 농도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자, 12% 200g이에요. 농도 공식으로 쓰는 거죠. 12%니까 24g. 자, 그 다음에 300의 15%입니다. 45g이죠. 됐죠? 근데 뭘 한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300g만 남기고 버렸대요. 그죠? 자, 300g만 남기고 버렸다는 얘기는 60%만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 그 설탕물에서 그 물을 200g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물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탕도 같이 날아가거든요. 동등한 비율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가 300이 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을 더하면 40, 69예요. 아, 숫자가 깔끔하진 않네요. 69인데 여기다가 0.6을 곱한 거예요. 54, 36. 이러면 41.4가 됩니다. 됐죠? 근데 뭐 한 거예요, 다시? 여기다가 17% 100g을 더합니다. 그죠? 17% 100g을 더했어요.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근데 뭐 했어요? 300g 설탕물에 또 300g만 남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원래는 똑같아요.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25%를 버린 거잖아요. 맞죠? 25%. 자,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4분의 1을 버렸으니까 4분의 3. 여기다가도 4분의 3. 또는 0.75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41.4 둘이 더하게 되면은 58.4거든요. 58.4 곱하기 4분의 3. 자, 일단 나눠집니다. 14.6. 됐죠? 14.6이고요. 14.6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은 43.8 이렇게 되네요.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 43.8. 됐죠? 자, 요거는 그러니까 괜히 복잡한 거예요. 괜히. 소금의 양의 변화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농도를 따지거나 일부만 섞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합치고 나서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금의 양을 구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40% 버렸다 그러면 60%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매년 수입이 4천만 원인 A씨의 소득공제 금액이 작년에는 수입의 5%였고 올해는 수입의 10%로 늘었다. 자, 작년 대비 증가한 소비 금액은 얼마냐?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아, 됐습니다. 자, 볼게요. 소비 금액별 소득공제 그 비율이 1,200만 원 이하를 쓰게 되면은 6%가 적용이 되고 만약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것 같습니다. 이하면은 72만 원 더하기 1,200만 원의 초과금 곱하기 15% 이거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수입의 5%였다고 그랬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인 거예요. 2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10%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보세요. 만약에 공제 적용비 1,200만 원 이하로 썼다면 공제 비율이 6%이기 때문에 72만 원이에요. 맞죠? 72만 원입니다. 근데 공제를 72만 원보다 둘 다 많이 받았잖아요. 이 얘기는 1,200만 원보다는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1,200만 원보다 많이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200만 원의 초과금이 얼마냐, 둘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추가적으로 더 쓴 것을 x.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추가적으로 더 쓴 거 y.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둘에다가 0.15. 곱한 값이 얘고요. 0.15. 곱한 값이 이건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x는 1200만 원을 초과한 거니까 1200 더하기 x, 1200 더하기 y에서 1200 더하기 x를 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200은 지워지니까 y-x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y 더하기 1200 마이너스 x 더하기 1200이라고요. 됐죠? 근데 1200 어차피 지워지니까 y-x만 찾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72 더하기 x. 얘가 100분의 15. 100분의 15입니다. 5로 나눠주면 20분의 3입니다. 여기다가는 20분의 3을 역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3분의 20.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y. 72 더하기 y. 400만 원 곱하기 3분의 20입니다. 됐죠? 그럼 x는 뭐예요? 자, 3분의 4천 마이너스 72.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3분의 8천 마이너스 72.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고요? 굳이 이걸 하지 말고 y-x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는 겁니다. 그럼 72는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분의 4천이 나오는 겁니다. 3분의 4천. 됐죠? 3분의 4천이고요. 요 값이 3분의 3천 999 1 3 3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된다면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A기차와 B기차가 36m/초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A기차가 25초, B기차가 20초에 600m의 터널을 완전히 지났을 때 A기차와 B기차의 길이를 오른 것은 이랬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완전히 통과했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즉,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입구부터 이렇게 길이를 이동한 겁니다. 완전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터널의 길이는 지금 얼마예요? 600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것은 기차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A기차의 길이를 A, B기차의 길이를 B라고 놓고 A가 25초 만에 갔대요. 됐죠? 600 더하기 A, 얘를 얼마 만에? 자, 25초입니다. 됐죠? 그리고 속력은 36. 그러니까 거리를 쓰면 되겠네요. 거리 공식. 600 더하기 A 더하기 A는 거리 공식이 36m. 속력 곱하기 시간. 36 곱하기 25. 그 다음에 600 더하기 A입니다. 600 더하기 B. 자, 얘는 20초입니다. 20초. 그래서 36 곱하기 20. 자, 정리해 보면요. 자, 얘가 4분의 100이거든요. 그죠? 곱하게 되면은 900이 나옵니다. A가 300이네요. 됐죠? 자, 그럼 여기 720이죠? B는 120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문제는 H부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랬습니다. 자, H부장은 10진수 21을 2진수와 8진수 16진수로 각각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2진법, 8진법, 16진법은 결과적으로 그 해당하는 숫자로 나눠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2진법, 2진수로 만들어라 그러면 2로 나누는 거고요. 몫은 밑에다가 나머지는 옆에다가 또 나눕니다. 더 이상 안 나눠질 때까지 0이죠? 1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0, 1, 0, 1. 정확하게는
써주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안 쓰기도 하더라고요. 원래는 써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걸 팔진수로 바꾼다. 8로 나누면은 몫이 2, 나머지가 5죠. 그래서 2,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진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 5, 16진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진수로 바꾸면 10101. A는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8진수로 바꾸면 25. 정확하게는 25 그래요. 25. 25라고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16진수로 바꾸면은 틀렸네요. 그죠? 15가 나왔습니다. 1호가 나왔어요. 1호. 16이 아니라.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게요. 8번 문제는 자아 효능감에 대한 자료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차례대로 연결된 것은 이랬네요. 그러니까 들어갈 말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은 그 모듈형의 형태고요. 모듈형 형태는 암기만이 살 길이죠. 그래서 이 해당 내용, 자아 효능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반두라의 이론에 따르면 자아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개인적 기대와 신념을 의미한다. 반두라는 자아 효능감이 기억의 경험을 통해 결정되었다고 본다. 자,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행 성취입니다. 수행 성취의 경험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성공할 수 있는 수준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높여나가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은 성공 경험이 쌓임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반두라는 실제 자신의 수행 성취보다는 약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모델링입니다. 역시 자아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다른 사람의 성공 상해를 통해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방두라는 개인의 행동과 반응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디귿 사회적 경험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회적 역할입니다. 자,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나 과제에 대한 불안은 자아 효능감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적당한 정서적 각성입니다. 상태에서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자아 효능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빈칸을 뚫어놓고 찾아가는 형태. 자, 이거는 모듈형 학습이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9년 기출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